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사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제25강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제 전두환 정권이 만년이 됐죠.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 8년이긴 한데 7년 단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말을 자꾸 바꾸고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편만 서명 운동을 주도합니다. 신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천만 서명 운동을 주도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방해 공작을 했죠. 심지어는 이때 뭐가 있었냐면 서울대 학생이었던 권인숙 학생이 당시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학생들 중에서 농민이나 노동자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를 각성시키는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문수, 그쵸? 김문수.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심상정. 정의당의 심상정.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대, 자, 의료학과에 있던 권인숙 여사가 잡혔다가 그, 노동운동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부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선고문을 당했단 말이야. 선고문을 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자 그 선고문을 당한 거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더 매장될 수도 있고 안 된다 했는데 권인숙은 이걸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게 있었구나 했는데 언론도 모두 다 누구 편만 들었습니까? 경찰 편만 들었죠. 그 경찰 편만 들어서 권인숙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 1년 6개월이라는 그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을 받게 되지만 권인숙은 이거에 끝나지 않고 민주항쟁 이후에도 계속 이 경찰이 문기동이거든요. 문기동 씨인데 이 사람을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5년 징역 5년을 받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징역 5년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억압받고 막 이랬던 거 있죠. 그게 이때부터 조금씩 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죠. 여러분,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물고문을 당했지? 근데 사망했단 말이야. 그러자 다음날 경찰청장이 뭐라 합니까? 아, 아니 박종철이가 술을 워낙 많이 먹어서 그냥 책상을 탁 쳤더니 갑자기 딱 쳤더니 윽 하고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학생들은 생각한 거죠. 당시에 박종철 사망 신고할 때 의사도 이걸 기자들한테 띄워줬고요. 그리고 언론에는 이걸 발표하지 못하게 했는데 기자들이 그동안 보도 지침 있잖아. 그러니까 보도 지침은 막 제목도 막 정부가 정해주고 기사를 다 누가 써주는 겁니까? 정부가 써주는 거야. 기사도 조그맣게 만들고 뭐 크게 만들고도 정부가 다 해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걸 뚫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어떡합니까? 박종철 고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이 4.13 호원 조치를 하죠. 헌법을 지금 고칠 수 없다. 87년에. 왜냐하면 뭡니까? 1월 달에 뭡니까? 내년에 88년에 올림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요. 87년 4월 13일 날 호원 조치를 발표하자 박종철은 1월 14일 날 사망했거든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부실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걸 발표하자 완전히 폭파하는 거죠. 국민들은. 직선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겁니다. 야당과 종교계, 학생운동 조직,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민주헌법 쟁취 국민본부를 결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연세대학교에서 2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연대 정문을 부셔버리고 시위를 하며 나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엄청나게 둘러싸서 어떡합니까?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은 그 최루탄을 막 쏘는 그 검은색 장갑차 같은 걸 막 동원하고 그 로마 시대 병정처럼 긴 방패와 곤봉을 가지고, 그치? 곤봉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는데 이때 학생들이 후퇴를 하다 이연열 학생이 어떤 경찰이 쓰는 최루탄에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치? 피를 흘리면서 학생 친구가 하나가 부추기면서 끌려가는 이 장면을 외신 기자가 찍었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는 박종철 학생. 그치? 박종철 학생입니다. 그래서 시위 도중 이한열 학생 의식불명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합니다. 학생 시민 시위는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우며 이 미 6월 민주항쟁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전국에 500만 명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출근했던 사원들도 회사원들도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노태우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9번째 헌법 개헌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6월 민주항쟁으로 뭘 얻어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와서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노태우가 있었고요. 노태우. 자, 민주정의당이었어요. 노태우가 이게 누가 만든 정당이냐면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야. 우리는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정의로운 정당이야. 막 이랬던 정당이죠. 민주정의당 이런 걸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선거를 했는데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이때 분열이 된 거야. 분열이 되면서 표가 분산이 됐어. 그래서 노태우가 1등이 됐다니까. 그 노태우가 뽑힌 거야.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했어요? 분열이 돼도 국회의원의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죠. 여소야대가 됩니다. 그럼 구차원법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쵸? 국회를 항상 설득시키고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 노태우 정부는 뭡니까? 그냥 유령 정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태우가 어떻게 합니까? 김영삼을 꼬시는 거죠. 김영삼을. 그치? 그래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민주정의당 김종필 기억나죠? 그치? 한일협정에서 오이라와 만나서 비밀 밀항을 했던 그 김종필 박정희의 친척 김종필. 자, 그래서 이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정부를 삼김시대라고 해요. 삼김시대. 그치? 자, 그리고 다음 연대 어떻게 합니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고요. 지방자치대 부분적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인법을 폐지하면서 언론 자유가 만들어져요. 드디어 언론 자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때 뭐 했다가 북방외교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합니다. 그치? 남북한 기본합의서도 이때 나왔는데 그것도 노태우 때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됐나요? 남북한 유엔 동시 북방외교 지방자치대 이때 부분적으로 시작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누구야? 김영삼 정부.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여러분 뭡니까?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 뭐 했냐면 자,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리 청문회도 했었고요. 이 청문회에서 막 난리를 친 사람 있죠? 그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바로 노무현입니다. 딴 사람들은 막 전두환이 무서워서 뭐 질문도 끄적끄적 하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은 뭐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팍팍팍 얘기하면서 어 그리고 굉장히 정부를 그동안 정권을 굉장히 안일하게 군인들이 다 이끌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군인들이 이끌었으니까 굉장히 엉망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걸로 굉장히 뜬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됐나요? 노무현이고 자 거기다가 또 뭐입니까? 5.18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때 했습니다. 5.18 진상조사도 언제 했다? 진상조사를 처음으로 한 게 언제다? 바로 노태우 정부 때다. 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김영삼 정부가 됐죠. 14대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때도 역시 민주자유당이야. 왜? 합당했잖아. 통일민주당이 민주정의당 합장해가지고 민주자유당이 됐잖아. 민주자유당이 집권하자. 이 민주자유당이 지금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게 이 민주자유당이야.
그치? 민주자유당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이 됐는데 의의는 뭐냐면 5.16 정변 이후에 최초의 민간 정부예요. 그래서 문민정부라고 얘기했어요. 문민정부. 그쵸? 자, 모두 다 9차 헌법 개헌 이후이기 때문에 모두 다 헌법이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육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육공화국. 되나요? 육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로 해서 전두환, 노태우 반란죄로 구속했어요. 전두환이 고향까지 도망갔는데 김영삼이 당장 잡아 난리쳐가지고요. 잡으러 가서 전두환을 잡아왔습니다. 그치? 처음에는 막 검찰이나 이런 애들 말을 안 들었죠? 그치? 그 김영삼이 난리쳐가지고 드디어 모두 다 잡아왔고요. 이때 여러분 뭐가 없어지면 조선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총독부 건물을 해체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김영삼입니다. 됐나요? 총독부 건물을 해체한 사람이 누구라고? 김영삼. 거기다가 금융실명제. 실명제. 왜? 전두환이 엄청난 돈을 받아 처먹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돈을 붙일 때는 실명으로 붙이게 하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 지방자치 전면 실시합니다. 부동산 실명제 했고요. 그 다음에 OECD 선진클럽이죠. 여기에 가입했어요. 여기까지 정말 좋았어요. 근데 김영삼 정부가 정말 재수가 없는 건지 관리들이 무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고공화국이에요. 그치? 사고공화국이야. 멀쩡했던 성수대교가 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 강남 아들이 성수대교를 건너서 무학역으로 갔는데 그 등교하는 그 시점에서 학생들이 많이 탔던 버스가 추락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끊어져가지고 그쵸?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압구정동에 구정고등학교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강남 엄마들이 저기 다리 건너서 못 보내겠다 무서워서. 그래서 구정고등학교 만들어진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또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품백화점 어떻게 했어요? 붕괴됐어요. 500명이 쇼핑하다가 매몰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학부모가 여기서 막 그 금장사고 막 이러셨는데 그 뒤로 일을 안 하신대요. 일을. 너무 무서워서.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여러분 뭡니까? 굉장히 어, 사고가 많았던 시대가 여러분 김영삼 정부예요. 그다음 뭐 대구 지하철 막 공사하다 폭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아시아나항공이 막 올라갔다가 강원도에서 추락해가지고 200명이 막 죽고 막 이런 겁니다. 그치? 그래서 사고가 정말 많았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이때 뭐 북한의 김일성이 뭐 핵 만든다 해가지고 막 핵 쏘고 물려가서 막 전쟁 날 뻔했단 데가 이때야 또. 그치? 이때입니다. 미군 당시엔 클린턴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었어. 94년인가? 김일성이 죽었잖아. 그치? 1994 보면 김일성 막 죽은 거 있잖아. 죽는 그 상황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이 죽었을 때가 김영삼 정부입니다. 됐나요? 그 김일성 죽으니까 이거 전쟁 날지도 모른다 해서 전 군대가 막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김영삼 정부 딱 끝날 때쯤에 우리가 부도가 나요. 그치?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사라졌어. 달러가 없는 거야. 그럼 석유도 못 사오잖아. 그럼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심지어는 대기업들이 막 부도납니다. 이때 여러분 기아자동차도 부도나고 대우도 부도나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해태도 이때 부도나고요. 쫙 부도나는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현대, 삼성. SK, 현대, 삼성 이런 수준. 맨 마지막이. 여기까지 무너지면 뭐다? 우린 구석기다. 막 이런 분위기였어. 진짜 IMF는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 가족도 해체되고 그렇지? 자살한 사람도 많고 기업들은 도산하고 막 해외 도피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그치? 최악의 경기 침체가 쌤이겠죠. 마이너스가 IMF 때하고 마이너스 경쟁 성장률을 보인 게 여러분 뭡니까? IMF 때하고 97년 IMF 때하고 여러분 누구라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라고요. 요때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를 찍었다고요. 그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여기 김대중 대통령님 계시죠? 자, 여야 간 평화 교체돼요. 야당을 끝까지 지켰어. 김영삼은 여당하고 붙였잖아.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을 꼭 지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합니다. 경기가 완전 폭삭 가라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표가 몰렸고 15대 대통령입니다. 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업의 구조조정도 하고요. 외국 자본도 유치하고요. 부실 기업을 정리합니다. 그치? 그리고 뭐 합니까? 금 모으기 운동. 이때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 했지?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들이 너도 나도 금가락지대. 왜냐면 금으로 달러 사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엄청난 금을 모으고 구조정을 빠르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국제 통화기관 IMF에 빌려왔던 돈을 빠르게 상환해요. 그치? 정말 위기에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경기 침체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이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치? 지원금을 조기 산화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민주주의와 경제가 한꺼번에 발전했어요. 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죠. 김정이라고 김일성은 사망했으니까 YS 대통령 때 사망했으니까 김영삼 때 사망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렇지 김정일하고 김정일 국방위원하고 만났단 말이야. 정상 간에 만난 건 최초야. 그치. 박정희 때는 그 중앙정보부 이후라기가 중앙정보부장 지금의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하고 둘이 김일성하고 만났어. 그래서 막 포옹하는 사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상 간에 만난 거는 이때가 처음이라고요. 햇볕 정책으로 하고 이때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거기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이때 살아있었는데 정주영이가 막 솥대 몰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서 막 솥대 몰고 북한에 갖다 줬잖아. 그치?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치? 그래서 금강산 관광가 그 다음에 뭡니까? 개성공단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죠.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이고 마지막이면 안 되겠지.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걸 뭐 취소시켜야 된다는 거는 국제 망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대통령 권위주의 청산을 노력했죠. 그치? 과거사 정리 작업도 하고요. 그치? 일본 일제시대 때 친일 행위자들 너무 늦었지만 친일 인명사전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을 합니다. 그치? 수도권 이전을 하고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과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 한나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노무현 정당이 만들어지 열린 우리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차 남북한 협상을 합니다. 그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다 떠나서 정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했던 행동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대통령들은 자기네 집에서 뭐 인터뷰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막 이랬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시골에 가셔서 농사 짓고 진짜 가식 없이 농민들하고 담배 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하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손녀딸 돌보는 모습이 손녀딸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에 선생님은 그거에 감동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었는데 그거에 감동했어. 아, 우리도 정말 민주주의 국가 같은 권위주의가 없어지는 대통령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건 그냥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이명박 정부입니다. 실용주의 추구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하죠? 그치? 자, 자유무역협정을 최초로 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과 그치? 자유무역협정을 합니다. 기업활동을 구제를 완화하고요.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했죠. 이거에 대한 뭐 비판의 목소리가 많잖아. 그치? 주요 정상회의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박근혜 정부입니다. 창조경제와 문화형성을 강조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교과서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됐죠? 탄핵됐습니다. 그치? 그 헌법재판 인용.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한다. 라는 그 헌법재판소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헌정상 최초로 파면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힘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올랐지만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때 학생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공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정치와 좀 멀리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됐다 결국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현재 문재인 정부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자, 선생님 생각에 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험에 나올 수가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정답으로 나오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김대중 정부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까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나요? 대통령 순서대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클릭 수가 높아지고 이러면 그치 헌법에 바뀌는 과정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쵸? 그것도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올리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지금 진도가 좀 급해서 선생님 빠르게 많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시민사회 성장인데, 시민사회 운동 성장, 당연히 민주주의 이후에 다양한 운동을 했겠죠. 여성부도 만들어지고, 환경연합도 만들어지고,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만들어지고, 성매매금지법, 호주제 폐지, 여성부가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시민단체에서 부적격자, 공천반대, 낙선운동, 다양한 사안의 평화적 의견 출출,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의료보험 개정 이때 만들어졌지만, 77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러니까 89년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는 의료보험 확대를 했어요. 그치? 89년이면 여러분 정권이 누구 때입니까? 노태우 때죠. 노태우 때입니다. 이건 노태우 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민연금제도 88년 올림픽 때니까 노태우 때죠. 그 다음에 요건 노태우 때야. 근데 정부의 확대 조항 경우는 뭡니까? DJ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이것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시험에 그냥 이게 답으로 나오기보다는 답을 헷갈리게 하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됐나요? 진짜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다음은 엄숙한 결의한 바이다. 부정공개 투표의 창안 집단을 법으로 처벌해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로 허용해라. 그쵸?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경찰이 진압했다라는 거지. 마산에서 일어났죠. 무슨 혁명? 4.19 혁명. 그래서 누가 물러났습니까? 1960년. 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죠. 그게 뭐라고요? 4.19 혁명이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 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라고 그랬죠. 4.13 호원 조치 나왔네요. 누굽니까? 전두환 정권이지. 호원이 뭐야? 호자가 지키다 호자야. 헌법을 지키다. 호국 불교하면 뭡니까? 국가를 지키다. 그치? 헌법의 개최 주체는 오직 국민이다. 국민에는 어느 누구도 신성 권리 대항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를 막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맞죠? 가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죠. 그치?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지. 나는 유신헌법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그치? 나에서 박종철의 죽음에 분노한 시민이 가세하였다. 맞죠? 가와 나는 국민의힘으로 민주화 요구를 관찰하였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와 나는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입니다. 됐나요? 자, 19번. 기사의 여소야대 전국의 여소야대는 뭡니까? 노태우 정권이죠? 노태우 정권입니다. 노태우 정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4.16 총선 여소야대로 전국의 변화. 이번 선거에 원내 의석의 여야 역전 현상이 벌어져 전국에 큰 변화가 예측된다. 국회는 국정조사, 감사권을 모두 발동하고 구차원법이죠? 발동할 수 있고 자, 회기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군차원법이야. 직금의 헌법이야. 9번째 바뀐 헌법. 반면 대통령, 국회 해상권 등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소멸된 상황이다. 따라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민주정의당이죠. 민정당은 그치 다당자 아래에 1당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해가지고 3당 합당하잖아. 노태우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알리는 신문을 보는 기업가 아니죠. 이건 YS 김영삼 정부 때죠. 계엄령의 정적 확대를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들. 이건 전두환 정권 초죠. 자,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의 교체를 기뻐하는 시민들. 이건 DJ 정부, 김대중 정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 맞죠?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노태우 때 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여당 대표들. 그쵸? 아니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됐죠?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